금요일날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테크 기업들 셀업 현상이 발생을 해서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뭐 상승을 했고 금요일날은 S&P가 한 1.1%, 나스닥이 1.3%, 다우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거래량은 많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좀 조정을 세게 받아서 4.9%,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하락에도 불구하고 S&P라든가 나스닥은 주간 단위로 해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한 1.6%뭐 상승한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1974년 이래 가장 화려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떤 성과를 보였다. 금요일날 이제 하락의 원인은 10년물 금리가 아무래도 거의 7개월, 7개월 동안 최고 상승을 해서 4.6%의 어떤 금리가 4.6%를 도달을 했다. 이 고금리 상황이 뭐 지속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고금리의 상황은 뭐 1월, 3월 금리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없고 5월 달이 돼서야 이제 금리를 뭐 인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한 두 번 정도 25년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기존과 다르게 금리 인하 횟수라든가 폭도 상당히 낮아진 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금리에 민감한 뭐 기술주들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0년물 미국 금리가 4.629%로 지난번 저점에 3.6%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 주봉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번 이제 4.7% 얼마 안 남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저점 단위로 해서 이 7개월 연속으로 뭐 상승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4.6%도 좀 뛰어넘은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고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뭐 시장금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보통 그 국가 대 국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기업 간 어떤 대출이라든가 뭐 개인 대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제 금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어떤 미국의 뭐 기술주 그다음에 뭐 성장주 같은 경우 이러한 그 고금리, 이러한 그 비용, 비용에 대한 그런 여러 우려 때문에 일부 뭐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뭐 테슬라도 하락을 했고요. 뭐 엔비디아 또한 2%대 뭐 하락을 해서 했고, 지금 메타 뭐 이런 기업들도 하락을 하고, 음, 우리 이제 MSCI 한국 지수도 한 1% 하락을 해서 계속 연저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환율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지금 바닥이 뚫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1달러 46센트를 기록을 해서 그 과거 연저점 음, 2000 금융위기 수준은 아닌데 이게 지난번 코로나 시기 그때 이제 40달러까지 내려앉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음, 2022년 최저가 그때 이게 이제 4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막 그 즈음까지 지금 51달러 46센트니까 그 즈음까지 지금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화 자산을 사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무역하시는 분들 또 달러 결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
뭐 수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혼선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환율은 좀 안정이 돼서 한때는 이제 환율이 1320, 80원을 넘어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말에는 좀 안정이 돼서 1472원으로 좀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1472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주봉 단위로 해서 계속 거의 한 15주째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나름 이제 최근에 148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단계적으로 이제 1450원 아래쪽에서 지금 방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한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1450원 쪽 위쪽에서는 지금 연기금의 어떤 그 스와핑 자금 그 달러를 지금 사용을 하고 또 그 자금을 통해서 지금 환율이 방어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항은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과연 우리나라 통화가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지금 외환 위기 수준인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엔화하고 위안화를 통해서 한번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4.6%로 7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주식시장에 압력을 가했다. 투자자들은 2024년에 주목하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과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의 관세와 감세 정책, 이로 인한 그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이런 것들이 일단 금리의 주요 상승의 원인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파월의 어떤 금리 정책도 지금 1월, 3월은 지금 금리 인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5월이 돼서야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고금리 상황이 뭐 지속된다고 하면 과연 그 성장주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데 과연 그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혹시 음, 그러니까 MMF, 뭐 머니마켓 펀드 이런 쪽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한 이런 주식이라든가 에쿼티 시장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파월 차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초록색이 이 10년물 금리거든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꽤 높은 상태로 지금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 연준의 자산 이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매각 작업을 계속 통해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흡수를 하는 지금 긴축 상황이죠. 그러니까 긴축 상황이고 이게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뭐 유동성이 전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첫 번째 그 주요 뭐 대상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0년물이 이렇게 금리가 지금 튀고 있는 이런 상황. 이 10년물은 이제 성장과 일단 물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반영을 하고 있어서 10년물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경기도 좋고 이제 뭐 물가도 높은 그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 관세라든가 감세 뭐 이쪽의 영향까지 지금 어, 감안을 하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시장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아까 얘기한 뭐 MMF나 이렇게 단기 자금성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그쪽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인 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안으로서 굉장히 그 효과적일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데 리스크한 에쿼티 시장에서 수익을 굳이 어, 투자할 이유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일부 들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하락을 많이 했고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물가라든가 미국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 유동성을 굳이 QT를 이렇게 어, 자산 매각을 중단하거나 뭐 이럴 뭐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신용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어, 자산 매각 중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뒤로 이렇게 늦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그 유동성 부족에 대한 영향은 좀 당분간 뭐 지속적일 수도 있고요. 내년 이제 뭐 5월 달이 돼서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후가 돼야 이런 자산 매각에 대한 중단이 올해 연말까지 이제 연말 정도 돼야 이게 자산 매각 중단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내년도를 보낼 그런 확률이 좀 크다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니까 이게 미국의 성장이 일단 2018년도 말에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10년 금리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는 한참 즈음에 이제 19년 7월이 돼서야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해서 음, 그 금리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자산 매각을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의미 있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이 꺾이고 좀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있어야 즉 10년물이 이렇게 꺾여줘야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이런 자산 매각 중단이라든가 이런 시점이 좀 다가와야 되고 우리 증시는 이 자산 매각 중단 시점 QT에서 QE로 전환된 이 시점에 2019년 7월, 8월 이 시점부터 의미 있는 뭐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 즉 미국의 경기가 좀 냉각이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리스크, 관세라든가 감세 이런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그리고 미국이 좀 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성장이 어느 정도 어, 멈추고 좀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야 이제 다음 수순 이제 금리 인하를 5월 달에 추가적으로 한다던가 그리고 또 예, 하반기에 이런 자산 매각에 대한 어떤 중단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나 우리 쪽에 이제 유동성이 들어와서 우리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2월 달에는 이렇게 1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이긴 하지만 우리 내년도에 기존에 이제 물렸던 그런 분들은 1월, 2월, 2월 초까지 2019년도 2월 초까지는 좀 반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반등 시기를 이용을 해서 일부 우리 증시는 좀 덜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게 된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여기 이제 검은색이 위안화로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 노란색이 이제 엔화고, 음, 여기 이제 이렇게 급등한 그런 구간을 이렇게 보면 2018년도 요때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급등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에 있어서 관세로 인해서 중국산 제품 가격들이 이렇게 비싸지니 어, 일부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를 시키면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가격을 어떤 상쇄시키기 위해서 위안화를 급격히 절하한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일본 엔화 경쟁 상대에 있는 우리나라 원화도 일시같이 절하가 된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때는 다 증시가 안 좋았어요. 이때는 뭐 금리도 높았고 지금도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3개국 통화가 다 지금 어, 절하된, 즉 환율이 다 고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엔화도 지금 1,400, 140원, 140엔 대에서 지금 160엔대 이렇게 오고 가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전고점 160엔대, 지금 157엔까지 지금 상승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서 지금 일본 엔화도 지금 동반 원화 가치와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위안화도 지금 요때 대비해서 2020년 대비해서도 지금 어,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서 7.32한대 지금 고점 인근 영역까지 지금 상승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워낙 약세가 우리나라 내부적인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뭐그 정치적인 어떤 혼돈의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 지금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음, 어떤 달러 강세의 뭐 주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본 엔화도 이제 고점 상황에 있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위안화도 지금 거의 음, 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 이제 어, 원화는 어, 지금 이 고점을 이제 뚫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을 보여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기금이 가진 달러 자금까지 지금 소진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어서 빨리 어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 뭐 채권이건 주식이건 다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서 어떤 그 연기금이 이제 환율도 방어하고 주식도 방어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우리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음, 지금 우리 자산들 우리 국내 주식시장 환율을 지금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금요일 날도 어제도 이제 823억 매수를 했고 지금 환율도 지금 1,450원대부터 연기금 자금이 들어와서 지금 환율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음, 지금 이게 50일선인데 지난번에 이제 이게 51선 위로 이렇게 반등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51선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발생을 하고 지금 캔들이 도치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조금 51선, 5일선이 지금 캔들 위에
이평선을 지금 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뀐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위험자산이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일반 그 성장주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위험자산으로 일으켜져서 셀매도가 나온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92,000달러 저점 테스트 영역에 일단 돌입했고요. 지금 테슬라도 다시 이제 420달러를 어느 정도 테스트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 420달러는 뭐 지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20달러 아래에서는 좀 아직 매수가 일단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는 또 기회를 한번 언제 이게 속임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5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캔들을 일단 속임수로 보고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내일이나 모레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9만 3천 달러 아래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요 하단부에 요 꼬리 아랫부분 테슬라에서는 어떤 420달러 아래에서 지지되지 못하고 3거래일 이상 지속이 되면 원칙적으로 좀 손절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거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분간 시장은 이 미국 10년물 뭐 국채금리에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10년물 금리가 4.5%로 4.6%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3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에 꽤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4%대까지 어느 정도 내려와야 이게 어떤 그 주식시장, 어떤 채권시장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자금들이 단기 이제 금리에 추정하는 MMF 자금이나 뭐 이쪽에 뭐 유동성이 쏠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일부 할 수가 있고요. 이 급등의 원인이 이제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감세와 관세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이 금리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사라질 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그런 가능성은 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 나스닥이라든가 비트코인이 뭐 의미 있는 금요일 날 하락을 해서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기분이 좀 좋지 않은 뭐 그런 하락이에요. 비트코인도 51선 아래에서 이틀 하락 후에 이평선 아래 이제 이평선을 위에 등을 쥐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음, 지금 기술주들이 금요일 꽤 깊은 뭐 하락을 맞이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금리가 이렇게 뛰면 또 달러 강세로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산 매각 긴축 과정에 금리까지 높은 고금리 강달러 상황이 지금 트럼프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내년 상반기 실질적으로 5월 달이나 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자산 매각의 중단 그러니까 어, QT의 중단은 뭐 내년 그 연말이나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유동성이 진짜 어려운 그런 우리 시장은 상당히 한참 후에나 이런 그 유동성의 혜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강달러와 고금리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내년 상반기에도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 일단은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환율이 일단 일본 엔화나 뭐 중국 위안 쪽도 이런 강달러와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약세가 일단 이어질 수 있고, 또 관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환율, 고환율 정책을 묵인하고 있는 듯해요. 일단은.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정고점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연기금에 있는 달러까지 그냥 스와핑해서 소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은 빨리 탈피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연말이면 1월 효과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개별주 같은 경우는 1월까지, 보통 1월 말 때에 따라서는 2월 초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런 그 환율이 고점을 이렇게 뚫고 나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일단 수급이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고, 일단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그런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다는 2018년도 말, 2019년도 초에도 이제 1월 효과는 있었어요. 2월까지 상승을 했다가 2019년도 상반기에도 계속 고금리, 그 다음에 강달러의 영향으로 그때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 2019년 7월까지 굉장히 미국 장도 어렵고 우리 장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강달러의 수혜주인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그런 쪽은 단기 대응이 일단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반도체도 1월 효과에 뭐 주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바이오라든가 이런 섹터는 좀 불리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고배당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많이도 떨어졌지만 일단은 뭐 유동성의 유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이런 것도 뭐 단기적으로 1월 효과 상반기에 좀 반등대를 노려서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선 섹터, 타이거 조선 탑10 이것도 거의 뭐 이것도 환율 방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금리하고 환율하고 그다음에 달러하고 이 조선 섹터도 일종의 강달러 수혜주의이기도 해요. 지난번에 이제 그 조선업 특성상 개하고 발주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환해지가 필요하고, 해지 규모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100% 정도.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오르면 매출이 증가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런 조선업에 상당히 그 강달러 수혜주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환율 관련해서 강달러 수혜주로 뭐 조선업을 일단 추천을 한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네,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이것도 뭐 거의 환율과 뭐 동일시하는 뭐 그런 종목으로 돼 있고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팍텍 커버드 콜 이것도 이제 환율과 동일시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정고점 이렇게 다다른 뭐 이런 상황이어서 좀 일시적으로 뭐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나스닥 종목들이 조정을 해도 일단 달러 강세인 경우 어떤 환차익 때문에 손실이 일부 손실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주식 쪽을 뭐 저가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담는 그런 방법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이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조선 이쪽, 그리고 은행 고배당 플러스 이쪽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은행 금융지주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이것도 허물어지는 게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런 은행들의 일단 채권 부실 채권들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게 해서
이 은행들이 어떤 부실화되는 게 아닌가. 뭐 이래서 외국인들이 은행 신용과 관련해서 투매가 나온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 정권, 윤석열 정권 때 이게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들 기업이 주주 우선 정책, 뭐 배당이라든가 배당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하면 뭐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 그런 종목군이 이제 은행이었는데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실망 매물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점을 잡아가면 이것도 반등을 좀 할 수 있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연기금 자금까지 환율 방어하는 데 동원이 되고 있으니까 좀 시스템 리스크가 좀 반영돼 있는 그런 주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일단은 그 내년 1월 1일, 2일까지 해서 미국도 이제 연초는 좀 강세를 보일 확률이 크거든요. 미리 섣불리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보다 내년 1일, 2일 정도까지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어떤 그 시장 상황을 관찰하신 후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른 또 방송으로 해서 제가 한번 관련 컨텐츠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